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요. 닉네임 이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이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사연 하나 올리겠습니다. 사람들 보면 비참하다고 느끼는 현재를 외면하기 위해서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를 계속 되새기며 푸념을 하거나 좋은 미래를 가정하고 도피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도모하는 게 좋은 거겠죠. 이건 뭐 사연이라기보다는 뭐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음,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나서 미래를 도모하지, 현실 판단도 안 되는 미래만 보고, 현실을 제대로 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현재를 잘 살아야 돼요. 음. 우리가 보다 나은, 우리가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책에 나온 것도 있고, 현재의 삶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현재 힘든데 자꾸 미래만 본다거나, 현재 힘드니까 자꾸 좋았던 과거를 생각하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 현재가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먼 미래를 자꾸 어떻게 나아지겠지 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현재가 졸라 힘들고 답이 안 보니까 자꾸 과거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는 게 졸라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 누구든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지금 2021년 현재 그 삶을 정면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이진님도 좀 공감하시죠, 이 얘기는? 이진님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공감하시죠? 저는 저는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 좌우명이라기보다는 저는 마인드 그렇게 가져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없으면 미래는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힘든데 내일이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살아보니까, 지금 살아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이 힘들고 비참하잖아요. 그럼 내일은 안 봐도 비디오야. 왜냐하면 제가 뭐 많은 뭐 심리학 책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평소의 마음가짐이 미래까지 쭉 가요. 미래까지 쭉 간다니까. 오늘 우울했다고 내일 갑자기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거 공감하시죠,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라는 게 전염되면 이게 미래를 보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좀 줄이거나 하려면 현재를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울증을 알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소가 되게끔 놔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어떻게 내가 좀 이 우울한 기분에서 좀 올라갈 것이냐, 그런 내한테 얼마나 좀 좋은 긍정적인 어떤 활동과 그런 역량을 키울 것이냐, 내한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어떤 거냐, 그걸 하면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지. 그냥 마음은 축 처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아집니까? 괜찮아지답니까? 안 괜찮아지잖아요. 안 괜찮아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현재를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현재를 보려고 하니까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니까 자꾸 도망가고 자꾸 딴 데 보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현재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내 삶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요인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독하게 현실주의자지 않습니까? 현실 얘기를 거의 좀 지독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현실 얘기를 왜 이렇게 지독하게 하냐? 보통 현실 얘기를 하면 이 사람 굉장히 정이 없고 냉소적이고 약간 부정적일 것 같다. 현실 얘기하면 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독하게 현실 얘기하면 부정적이게 생각하는데 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 저 여러분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람에서 현실을 제대로 못 봅니다.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실을 똑바로 볼 자신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얘기할 때 뭐 페트 폭력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아서 정말 주저앉을 정도로 아픈 겁니까? 들으면 아파요? 잠깐 아프다 말지 않나요? 잠깐 들으면 약간 뾰족하게 좀 아플 수 있겠지 한데 좀 맞고 나면 주사 맞는 것처럼 좀 피가 좀 잘 통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좀 약간은 좀 날카롭게 들릴 수 있겠지만 듣고 나면 맞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아파요. 무조건 아파서 진짜 멍들어가지고 진짜 잘 때도 막 욱신욱신거리고 그렇습니까? 제가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저도 부정적인 시절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시절이 있으면 있잖아요. 제가 느꼈던 거 얘기해 줄게요. 제가 학창 시절이나 성인이 되기 얼마 안 전에는 정말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뭐 돈도 없었고요. 뭐 제 어렸을 때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 어렸을 때 있잖아요. 방학 때 한 달에 막 1,000원 쓴 적도 있어요. 왜 1,000원 썼는지 아십니까? 돈을 재테크하려고 1,000원 쓴 게 아니라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1,000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면 하나도 못 사 먹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현실을 어떻게 타파할까 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미래에 먼 훗날 막 부자가 된 그 모습을 떠올리는 거야. 근데 현실이 지금 시궁창인데 무슨 부자를 떠올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지금만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현실이 부정적해서 꿈은 높게 가진다니까요. 꿈은 엄청나게 높게 가져요. 제가 그걸 어린 나이 때 경험을 했었어요. 그거를. 그게 어떤 건지 안단 말이에요. 어떤 건지.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막 우울하고 약간 좀 패배의식에 빠졌을 때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일수록 자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넘을 수 있는 엄청나게 높은 걸 본단 말이에요. 기생충 영화 저 봤어요. 기생충 정말 공감해요. 기생충이 마지막 장면 보시면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소식을 들으려고 그 집에 망원경 가가지고 모르스부호 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휴대폰 해석해가지고 아버지가 전하는 메시지를 해서 내가 정말 성공해서 그 집을 사가지고 아버지를 꺼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그게. 내가 느낀 거는 현실이 궁핍할수록 더 자기가 가진 현실보다 그 현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상상을 더 많이 하게 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내가 이 현실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하면 이 현실 안에서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현실을 부정할 게 아니라.
기생충이랑 영화 보시면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환경이 궁핍할수록 오히려 자기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허황된 장치를 더 보려고 한다. 이번 얘기하니까 이 기생충 얘기는 똑같네, 어떻게 보니까. 그리고, 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현실을 더 외면하려고 한다. 그것도 기생충이 나오는 거네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네. 기생충 영화 다 보셨죠? 거기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현재 힘든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일수록 저는 긍정적인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거를 계속 되새긴다. 이게 뭔지 아세요? 현재 지독하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미래는 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은 불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3번을 내가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해 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공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유튜버 중에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컨션스 9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컨션스 9. 그게 뭐냐 하면 서울역 같은 데 노숙자분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분들이 살아온 가정이나 그분들이 어떻게 하다 노숙자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듣는 그런 영상이에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채널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는데 오히려 그런 영상들이 막 구독자 100만 명 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거든요. 거기 보면 각가지 사연들이 노숙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만나요. 근데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노숙자들 만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영상을 많이 봤는데 명확한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걸 뭔지 아십니까? 그 노숙자분들 영상을 보면 느낀 게 그분들은 웃긴 게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가장 잘났을 때, 자기가 가장 잘 됐을 때, 과거에 과거의 사장이었을 때, 과거에 한 몇십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었을 때, 부동산 소유했을 때, 과거에 좋은 대학교 나왔을 때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근데 그 얘기하면 뭐합니까? 현재는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거나 어디 씻을 곳이 없어가 냄새 난다거나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그렇게 살면 그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사실 지금 메로나 시기라서 그분들 더 힘들 거야 아마 노숙자분들이 원래보다 더 힘들 거야. 그분들은 아프면 병원 갈 비용도 없잖아 사실. 그리고 지금 메로나 때문에 어떤 뭐 자선단체나 구호장체, 뭐 후원금 이런 게 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주머니 사정 가볍지 않습니까? 일해야 되는데 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만큼 어려운 시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괜히 도와주러 나섰다가 나도 메로나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숙자분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러니까 지금 난 그렇게 생각해요. 꼭 과거만 보면 미래는 볼 필요도 없어요. 과거만 의식하고 과거만 집착하고 자꾸 과거 얘기만 꺼내고 자꾸 과거만 자꾸 생각하면 미래는 그냥 끝에 미래에는 더 힘들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힘들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추억을 떠올리지 마라. 너는 과거 없냐? 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추억이 있고 과거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떠올리는 거 습관적으로 그냥 과거. 이 월화수목 금토일이 있으면 맨날 얘기하는 거야 맨날. 과거죠 그죠. 예전에 살기 좋았는데 예전에 잘 나갔었는데
예전에 좋은 집에 살았는데. 이거를 그냥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옛날 회상하면서 뭐 음악 들으면서 얘기하는 건 괜찮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정원 그렇죠, 맞아요. 과거 행복하고 충실하게 살았던 과거 생각. 저는 지금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몇몇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은데 붕어 형님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냐 했더니 저는 네버라고 했죠. 절대 가기 싫다고. 절대 가기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가기 싫어요. 여러분들 뭐 과거로 돌아가 뭐 공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때 가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다 결과론적인 거 아니야? 솔직히 까놓기 위해서 결과론적인 거 아니에요? 정말 이기적인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로 돌아가 공부 열심히 할 텐데 그럼 과거 돌아가 그 머리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봐봐, 저거 욕심이야. 저 말 자체가 욕심이야. 과거로 돌아가 내도 아니 머리나 생각도 다 같이 포맷돼야지. 포맷돼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를 왜 다 쥐고 가려고 그래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불공정거래 아니야. 어? 이 머리야 마음까지 그대로 가고 과거로 돌아간다. 아예 처음에 내 아무것도 몰랐던 난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도 예전에 과거에 돌아갔던 과정은 그대로 다 습할 겁니다. 다 습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고 특별하고 여러분 비상하지 않는 이상은 과거로 돌아간다 할들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 과정을 그대로 다 습해요. 저는 그 과거라는 부분이 힘들었던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또 하락하면 난 더 힘들 것 같아요. 더 힘들 것 같아. 음. 그래서 저는 과거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면 안 좋았던 거죠. 그 과거는 안 좋았던 게 많아서 별로 떠올리지 않아요. 뭐 쟤랑 이제 몇몇 사람도 아는 사람도 아는데 과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는 과거 얘기를 썰 풀 때 이제 얘기하는 거지 썰이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웬만하면. 자, 그리고 요거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지님도 요거 궁금했을 거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상황이 힘들수록 무리수를 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정서로 가야 합니다. 정서. 지금 사람들이 이지님이 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개나 소나 다 주식하려고 그래. 개나 소나. 정말 개나 소나. 좋은 얘기만 한다고. 아니, 여러분, 과거 중에도 보면, 과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꼭 좋은 얘기만 해. 꼭 과거에 다 좋은 것만 있냐고. 아니잖아요. 나쁜 것도 있거든요. 나쁜 것도 있어요. 오히려 현재에 더 좋은 것들이 많아.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하는 게, 지금 무리수를 너무 많이 걸어요. 주식을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주식이란 자체가 내가 돈을 딸려면 누군가의 손해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1억을 벌려면 누구한테 그 개비들한테 1억의 손해를 줘야 되잖아. 세상에 공짜 돈 버는 게 어딨어. 어? 주식을 하는데 완전 인생을 다 걸어버리잖아요. 인생을 정말 많이 걸어버리잖아.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돈 같은 거는요. 사람이 모인다 하면 이제 끝물이 끝물. 너도나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적신호입니다. 적신호. 너도나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끼어든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적신호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주식이라고 해서 1도 관심도 없고 주식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너도 나도 하고 주식이 여러 돈 많이 벌었다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팔랑기 기가 얇아요. 기가 없어 그냥. 너무 얇아서 거의 A4 용지보다 얇아가지고 팔랑귀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돈 벌었다 하면 또 누가 또 가까운 사람이 2천만 원 벌었다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나도 벌 수 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뭔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씨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 진짜. 우리나라 뭐 공무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집에 제가 이번에 9급 공무원 시험 붙었다고 하면 그럼 나도 될 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리 뭐 가까우고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각자 머리나 습관이나 재능은 다 다른데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막 그 뭐 뭐지 그 B2라고 하죠. B2. B2란 말 들어봤으니까 B2. 지금 4번 같은 케이스가 B2예요. B2. 빚내서 투자하는 거. 자기가 가진 돈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가진 돈도 전 재산을 거는 것이 아니라 뭐 일부만 걸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부만 거는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다 건다거나 전 재산을 다 거는 것도 모자라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불경기일수록 이런 약간 극단적인 약간 뭐 아니면 도라는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이게 딱 적신호의 신호탄이죠.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뭐 빚내가지고 투자하면 다 좋은 걸 알고 있어요. 뭐가 좋은 거야? 안 되면 골로 가는 거지. 안 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가 하면 다 성공한다, 자기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안 됐던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그동안 안 됐던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길이 막히고 하잖아요. 길이 막히고 도로 상태가 안 좋을수록 자꾸 막 어디 길을 막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렁이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원래 정해진 대로 가는 게 맞아요. 원래 정해진 대로. 제가 인생에서 좀 살아보 느낀 게 자기만의 그 페이스 있어요. 자기만의 여러분만의 페이스가 있어요. 각자의 페이스대로 현실을 보면서 좀 답답하더라도 본인만의 어떤 레이스를 가는 게 맞아요. 본인만의 레이스. 누구한테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레이스를 가는 게 맞아요. 지금 너무나도 무리수를 걸고 완전 배수의 질이 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그 전염병 같은 건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돈을 가지고 하잖아요. 배수의 질을 다 쳐버려요. 배수의 질을 다 쳐버려요. 뭐 아니면 돈 안 쉬고 이거 아니면 인생 끝난다는 식으로 해요. 그 인생 끝난단 말이에요. 뭐 자영업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하다 못해 여러분 하다 못해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버도 웃긴 게 막 어떤 사람 떡상돼가지고 돈 몇천 번다 하니까 뭐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직장 당장 때려치우고 컴퓨터하고 뭐 다 사가지고 먹방 하는 거 보니까 특히 먹방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구독자 많고 잘 되는 거 보니까 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해보라는 거죠. 똑같이 되는지. 여러분 먹방 같은 거 컨텐츠 같은 거 있죠. 돈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일반 월급쟁이보다 돈 더 많이 나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먹고 운동 안 하잖아. 그러면 며칠 못 가고 쓰러져요. 며칠 못 가고 쓰러진다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 오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처음에는 그냥 뭐 본인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그냥 본인 컴퓨터로 영상 올려보고 반응이 좋고 구독자가 나오면 투자를 좀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 투자 안 해도 된다.
스마트폰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찍어가지고 요즘 스마트폰 화질도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여러분 그 편집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돼요. 왜 못하는 거야? 꼭 보면 뭐 왜 좀 잘 나가는 그 먹이 어플들 뭐 컴퓨터 막 뭐 벤큐 뭐 한 35인치 40인치 쓰고 컴퓨터 뭐 최고의 사양 뭐 본체 500, 600짜리니까 자기도 그 정도 있어야 되는 줄 알고 500, 600 하고 뭐 캡처보드 사고 보니까 그 사람들 게임하는 거 막 CD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초기 자본만 해도 한 월 아니 그만 6, 700은 그냥 깨져요, 여러분. 그리고 뭐 방음 좀 신경 쓴다고 뭐 부스까지 만드네. 부스도 돈 엄청나게 많이 깨지. 부스도 한 500 잡아야 돼. 그거 1000만 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냥 확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면 안 되면 넘어 어떡할 거예요? 안 될 가능성 여러분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안 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더 높아요. 안 될 가능성이. 유튜버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똑같이 유튜브 시작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독자 1000명도 못 모아. 그 광고 승인 조건의 최저 조건인 구독자 1000명도 못 모은다니까요. 그리고 웃기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극단적인 단점이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내미근성이 돼 뭐냐면 뭔가 올인할 듯이 하다가 안 되면 빨리 접는다는 거야. 제가 유튜브 하는 분들한테 감히 얘기하자면 유튜브 할 거 5년을 바라보고 왔어요, 5년을. 5년 동안 유튜브 안 망해. 절대 안 망해. 유튜브 내가 봤을 때 50년은 갈 거야, 아마. 아무리 적게 잡아도. 왜 유튜브를 막을 수 있는 대학마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그냥 완전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이에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 TV? 반에 반 곱절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짜잡아. 잽도 안 되는데.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국내에서 싸워도 상대가 안 되는데 세계에서 뭐 말할 것도 없지. 어? 최소 5년은 그냥 가내고 이게 쭉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지 뭐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유튜버는 온갖 기대에 뭐 펌핑은 제대로 시켜가지고 하는데 안 돼 봐요. 안 되면 실망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회수 누구나 다 100만 이상 가는 거 아닌가? 누가 그렇게 100만 이상 간다고 했어? 그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순전히. 아니 어느 어느 유튜브가 생판 처음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구독자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줍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애초에 그런 걸 만만하고 쉽게 봤던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야?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특히 이 바닥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바닥은 정말 냉정한 곳이야. 유튜버는. 이제는 사람들이 좀 안단 말이야. 유튜버에 대해서. 아, 이게 정말 이게 아무나 이렇게 넘어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괜히 했다가 골로 갈 수 있겠구나. 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튜브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도전하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도전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봐도 이 방송이란 구조 환경을 모르면 만만하게 볼 것 같아요. 먹방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와, 내가 맛있는 음식을 저렇게 그냥 배 터지게 먹는데 나도 배 터지게 먹고 자신 있는데 근데 막상 하는 거하고 찍는 거하고 다르죠. 그리고 뭐 찍을 때도 편집도 해야 되고 유튜버도 보면 해보면 돈 들어갈 게 많아요. 뭐 장비도 그렇고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 많은 유튜버들 쓰는 게 어도비 프리미어 쓰거든요. 그게 월 3만 원인가 내야 돼요. 월 정액으로. 사용료가 월 3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 편집을 본인이 못 하잖아요. 편집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이제 편집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영상 하나당 보통 최하 5만 원에서 많으면 10만 원까지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영상 하나당 이렇게 편집해달라고 5만 원, 10만 원 줬는데 조회수가 100도 안 나와요. 그러면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애초에 그렇게 과잉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될지 안 될지 가능성 자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독자 1000명에 도달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한 달 안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2년, 3년이 걸려도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럼 내가 올인해서 2년, 3년 걸려서 1000명 모았다 하고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급할수록 안 될수록 정서로 가야 되고 현실이 힘들수록 현실에 외면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현실을 봐야 돼.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네, 뭐 대박을 노리네 이렇게 뭐 거기에 막 몰려 있어도 여러분들만큼은 그냥 원래 살던 본인만의 루틴, 본인만의 삶의 방식, 본인이 현재 지향하는 방식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데 특별하게 힘든 게 없다, 어려운 게 없다 라고 하면 그게 설령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장담하는데 지금은 2021년에도 그렇게 하다가 아마 주저앉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주저앉는 사람들 많이 생길 거예요. 주식으로 주저앉는 사람들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좀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날래는 너는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야. 뭐 자기나 할 것이지 왜 나한테 하려고 하냐. 맞잖아요.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왜 옆에 있다고 같이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정말 난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옆에 산다고 왜 따라해야 돼? 난 솔직히 말하면, 뭐 이진이 입장에서 보자면, 난 그 사람이 돈을 따든, 돈을 꼬랐든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나는 관심 안 가질 거거든. 나만의 방식을 따를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난 원래 해왔던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미 주식을 통해서 뭐 대박을 터트리든 제파스 터트리든 그걸로 엄청난 손해를 져가지고 빚을 내든 뭐 비트를 하든 뭐 집을 팔든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에 동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동의되면 안 되는 게 현실이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냥 남들이 아무리 그런데 말해도 나는 그렇게 가세요. 난 원래 살던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히려 나는 지금은 약간 느림보 거북이의 마인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느림보 거북이.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유튜브 댓글로 또 이렇게 올라올 거야. 그거는 그냥 투자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니, 적어도 이렇게 살면 리스크는 없잖아요. 리스크 만들 일은 없잖아. 그리고 이게 내한테 맞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크게 내가 위기를 안 겪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야. 그 무조건 뭐 쭉 치고 올라가야 그게 무조건 잘 되는 겁니까? 그 치고 올라간 사람 몇 명이나 있는데. 한 100명 중에 한 명 될까요? 나머지는 다 뒷걸음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치고 한, 그 주식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다가 축 치고 올라간 사람 명 있으면 나머지 한 90명 정도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다거나 원금도 못 찾아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돈 없어가지고 생활비 쪼들리고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럴 때일수록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 안에서 뭔가 좀 소소한 거를 좀 느끼면서 그 안에서 당장 오늘이라도 현실적인 거를
감안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감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과거 운운한다고 미래 바라본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나이 먹는다는 건데 당장 우리가 생생할 때, 젊을 때, 혈기 넘칠 때 더 좋은 거 많이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아, 네. 5,300원 감사합니다. 한지원님. 대한민국은 너무 빨리 먹고 살만해진 게 불과 40년 전까지 읍면 단위에는 머슴이 있다가 갑자기 사회가 바뀌니 적응이 안 되고 세대 간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 같아요. 사람들이 무조건 신분 상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신분 상승을. 신분 상승을 해야 그게 뭐 잘 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조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신분 상승이 지금 현실로서는 불가능해요. 불가하다니까? 신분 상승이랑 노력을 뒤집어 쓸 수 없어요. 자본주의의 무서움이 그런 거야. 어느 정도 이게 이 상중하라는 그 기준이 고착화돼 버리면 정말 몇몇 사람들 빼고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 몇몇 사람 누굽니까? 연예인, 그리고 뭐 스포츠 선수, 엄청 잘 나간 스포츠 선수, 야구 선수 같은 사람들, 아니면 엄청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엄청나게 유명해진 유튜버. 그 외의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령 대기업 갔다 하더라도 신분 상승은 못 해요. 웬만해서는. 그냥 월급쟁이로 할 거면 신분 상승은 그냥 그런 걸 너무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은 그냥 현상 유지지 그냥. 공무원 됐어도 부자 되는 거 바란다 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제 2020년 17일이죠. 여러분 오늘 즐겁게 살았잖아. 오늘 푹 쉬고 즐겁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즐겁게 고생 안 하고 좀 고생을 하더라도 좀 본인한테 고생했다고 좀 스스로 좀 다독거려 줄 수 있고 퇴근 후에 퇴근 후에 만찬도 즐길 수 있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노을 저무는 거 바라보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샤워하고 뭐 맥주 한 잔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거 느껴가면서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현실을 보면서. 현실은 내가 좀 힘들고 오늘 내일 뭐 내일 출근하면 눈 많이 내리고 좀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 주어진 나름의 선물 이런 걸 느끼면서 아 내가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도 이 와중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할 만한 직장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가족 구성원들한테 필요한 노릇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며 사는 게 이게 행복이죠. 이게 좋은 거죠. 이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저는 이걸 느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지금 미래 아니면 뭐 가장 좋았던 과거는 또 되돌아갈 수 없고 미래는 가면 우리가 그때 가서 또 건강할지 쇠약해질지 모르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재수없게 뭐 병 걸려가지고 병실 신세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 건강하잖아요. 그럼 당장 건강할 때 내 좋은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많이 느끼고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당장 내일도 알 수 없고 모레도 알 수 없잖아요. 현재는 알 수 있잖아요. 현재 내가 겪고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알 수 있을 때 그 내가 열심히 살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만족감, 현실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무리 세상이 좀 힘들고 팍팍하고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얘기 나와도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너무 많이 도취되지 마시고 독이 되지 마시고 내 안의 환경에서는 내가 열심히 살고 내 루틴대로 충실히 이행하겠다.
그렇게 사시면 돼. 그렇게. 너무 막 안 될 것 같아 억지로 잡고 있지 말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리지 말고 꼿꼿하게 정면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주제를 주신 이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